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정기영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려면 그 가족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장애인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신 이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장애인부모회 그 이름에 나와 있듯이 네. 장애인 부모들이 모인 단체인데요. 네. 장애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네. 그 애타는 심정으로 1985년 2월 26일 약 200여 명의 그 부모들이 모여서 내 자녀와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지회와 지부를 가진 이 중앙회로서 조직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우리 한국장애인부모회는 13개 지회와 네. 좀 74개의 지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회는 지회와 연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회는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지부와 또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많은 현안들이 중앙에 보고되면은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사회를 통해서 그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서는 또 똑같이 이사회를 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장애인 부모대회 그리고 청년 후견 사업 그리고 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 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전국에 있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을 화합하게 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 지원 사업, 외출 지원, 가정 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부모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갈 경우도 생기고요. 예. 그리고 부모가 우리 자녀를 놔두고 애경사에 방문할 경우가 또 있고 네. 또 부모가 여가 생활을 갑자기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럴 때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우리 중앙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장애 자녀를 필요한 시간만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와 이 유사한 점과 또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는 여러 가지 기준표에 의해서 예. 거기에서 누락이 되면은 활동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경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부모들이 네. 자녀를 누구한테 맡길 수 없을 때, 네. 그럴 때 저희 부모회에 연락을 하면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네.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네.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그런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장애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활동 지원 현장을 네.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운 정책인지 과연 또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이제 걱정이 먼저 되는데요. 네. 근로자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당연히 휴게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활동 지원사의 그 도움을 받는 장애인 중에서는요, 생활하기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이 정책이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요, 활동 지원사의 그 휴게 시간에 직장에서 근무하던 우리 부모들이, 가족들이 조퇴나 휴가 등으로 이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결국은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결국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인 고충은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휴게 시간에 그 어떤 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최중증 장애인이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그리고 다행히 지금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이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정부는 이 활동 지원사에게 그 휴게 시간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수단으로 활동 지원사한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부모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도 있지만은요,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 지원사가 외면하여 아직도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부모에서 직계 가족에게도 활동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3만여 명의 그 장애인 가족들이 서명을 해서 성명서도 낸 적이 있고요. 또 기자회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이렇게 간절한 목소리를 우리 국민들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휴게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또 그 활동 지원사들의 근로 환경이라든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지만은 활동 지원사가 그 분들께서 한 달에 받아가시는 그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 시간만큼 우리 급여로 보충을 해주던가 또 활동 지원사들도 그 다른 활동 지원사나 가족이 없으면은 그 시간에 장애인들을 방치하지 않고 또 그대로 돌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30분이나 1시간 정도의 그 휴게 시간에 더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연가를 안 쓸 경우에는 연가 금전으로 보답하듯이 휴게 시간에 대신 급여를 더 준다 그러면은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그 휴게 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그 일수 시간 분에 따른 휴게 시간이 아니라 모 국회의원님께서는 6개월이면 뭐 6개월 이렇게 좀 장기적인 휴게 시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찬성을 하지만은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동 지원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6개월 후에 잠시 쉬게 되는 그런 때 또 활동 지원사를 구할 수 없어서 방치되는 장애인들은 또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군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계 가족도 활동 보조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좀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직계 가족은 지금 규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노인 요양 활동 보호는 지금 직계 가족도 허용하게끔 해놨거든요. 요양보호 서비스는 직계 가족도 허용하게 하고 우리 장애인 그 활동 지원은 왜 직계 가족을 또 허용하지 않게 하느냐. 이게 일단 여기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직계 가족이라 하면은 아빠, 자녀 이잖아요. 근데 이모는 지금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규정에서 예. 직계가족만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리고 한동안 장애인 가족들이 네. 서로 바꿔서 활동 보조를 한다라는 그런 누모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자녀를 저쪽에서 보고 저쪽 자녀가 내 자녀를 보고. 네. 직계 가족이 할 수 없기 네. 때문에. 네. 이거는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게 합법화되고 있는 것인데 네. 어차피 그렇게 할 거는 자기 자녀를 자기가 양육 돌보면서 네. 일종의 경제 활동이 중심이 아니라 네. 내 자녀를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네. 더 안전하게 돌보면서 경제적으로 좀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노인 요양사도 말하는 것처럼 네. 전액 다 주지 않아요. 예. 때로는 50%, 때로는 60%를 이렇게 주듯이 우리 장애인 부모가 활동 지원을 할 때도 뭐 전액을 100% 다 달라는 게 아니라 50%라도 받으면서 내 자녀를 양육하면은 또 다른 경제 활동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이 활동 지원이 급여가 많지 않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정부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왜 노인 요양 서비스는 되고 이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는 안 된다? 네, 보건복지부에서도 예. 지금 이와 관련된 것을 좀 유예하려고 체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좀 풀으려고 네. 정책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를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장애인 부모가 더 자녀를 더 학대한다. 라는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이 이 가족을 더 잘 알고 또 그 사랑으로 보살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빨리 그런 오해와 인식이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런 부분만 봐도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 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 서비스는요. 이론 교육 120시간과 그리고 네. 실습 180시간 총 300여 시간의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처음 장애를 있고 진단을 받을 때 그 초보 장애인 부모의 경우는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누구한테도 손을 펼쳐야 할지 암담합니다. 그때 수년간 장애 자녀를 키워온 장애인 그 선배 부모가 네. 이제 물론 아까 말한 그 300시간의 이수 과정을 받은 그런 부모가 동료 상담사의 자격을 갖고 가서 상담을 해준다면 얼마나 유한이 될까요? 얘기를 들은 게 네. 이런 상담을 받은 부모가 처음에 어색하다가 이제 본인이 그 답답한 심정을 얘기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예. 위로해주고 그랬을 때 그 처음 장애 진단을 받는 그 부모의 심정은 네. 가장 큰 멘토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장애인 부모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특히 부모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장애 자녀를 처음 접하는 부모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그런 이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장애인이 행복하려면은 그 가족이 행복해야 된다는 걸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한국장애인 부모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법제화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 결과 2006년도에 경기도 장애인 그 가족지원센터라고 전국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로 전국에 지금 약 70여 개가 지자체 조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 부모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기관에서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한국장애인 부모회에서 2017년도에 그 장애인복지법 제30조 2항 장애인 가족 지원이라는 법조항을 신설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동안 이제 장애인 당사자 위주의 그 장애인복지법이었다면은 이 30조 2항 장애인 가족 지원이라는 조항이 생기면서 이제 떳떳하게 장애인 가족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기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체계 구축을 그 정부에서 요구를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또 이렇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도록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중앙회에서는 각 지자체에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지역에서 이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네. 가족지원센터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가족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또 부모 교육 사업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전국의 그 특수학교나 그 특수학급, 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우리 장애인 그 지방부모회에 약 연간 150회 정도 부모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모 교육은 그 각 기관의 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부모 그리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과정에는 그 자녀 양육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교육, 재활,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보 전달 등으로 우리 부모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교육 사업은 그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처럼 뭐 월 몇 회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연초에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관에 네. 이제 부모 교육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지금 지역에 지금 현안에 맞춘 주제나 네. 좀 저희가 그 부모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한테 중앙에 신청을 하면은 네,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의견에 따라서 좋은 강사를 추천하거나 그 지역에서 네. 어느 강사한테 이 얘기를 꼭 듣고 싶다 하면 그 강사를 파견을 해서 부모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이제 강의를 통한 그런 교육 사업이군요. 네, 예. 그렇다면 또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앙회를 포함한 각 지회 지부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부모의 운영 규정에 직원은 1년에 한 번은 꼭 교육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부모회 임직원들을 통해서 그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요. 연 2회 정기적으로 지금 교육은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에서 주도해서 사업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가족지원센터라든가 성년후견 사업 그리고 뭐 인식 개선 사업 등에서 전문적인 이제 그 과정을 필요로 한 그 직원들이나 임원들한테도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 교육, 직업 교육, 그다음에 뭐 성폭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사 교육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1년에 한 번은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그렇죠. 하셨죠? 네. 그거를 안 받으면은 징계를 받아야 되거나 여러 가지 필수 교육인 거네요. 필수 교육입니다. 예. 이 장애인의 자립과 완전한 사회 참여에 일자리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업 재활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 직업 재활을 위해서 우리 부모에서는 대외적인 활동과 대내적인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대외적인 활동은 요즘에 그 장애인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희 부모회도 장애인 공동 대응 네트워크라는 그런 그룹에 네. 통해서 관련 이제 정책을 직업과 재활과 관련된 제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내적인 활동은 저희 부모회 전국에 있는 지역 조직을 통해서 직업시설과 그리고 보호작업장 그리고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그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업체를 또 지역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직성과 업무 능력에 맞춰서 또 취업을 시키고 있고 네. 또 취업을 시키고 나서 그 직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또 통해서 고용 안정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업체에는 어떤 업체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직종이라든지. 맨 처음에 예. 직종은 지금도 많이 있는데 단순 임가공, 포장 뭐에 많았었는데 네. 요즘에는 저희 발달장애인들이 예. 이제 커피숍이라든가 예. 외식업체에도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전문 기술 업종에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점차적으로 이제 장애인들의 적성에 맞춘 그런 네.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성인 장애인의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해서 그룹홈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룹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룹홈도 네. 거주시설이라고 예. 탈시설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여러 단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의견도 있지만은 우리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네. 단독 생활은 굉장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같은 그 환경을 가진 그룹홈에서 여가 생활하는 법,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 네. 밥하는 법, 그리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배우고 또 그 지역의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서 그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는 꼭 필요한 훈련 기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장애 자녀가 태어나고 생활했던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고 그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저희 부모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룹홈이라는 것이 이 말 그대로 그룹으로 같은 집에 산다 그런 의미의 명칭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보통 그룹홈은 네. 월요일 날에 예. 그 그룹홈에 갔다가 네. 금요일 날 퇴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가정에서 그 그룹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네. 이제 경험을 습득하게 되고요. 네.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그동안에 배웠던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또 가족들과 같이 또 2박 3일 동안 또 즐기다가 네. 다시 또 월요일이면 다시 그룹홈을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생활시설이죠. 네. 이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4명이 보통 이제 입소 기준인데요. 네. 1명의 선생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활하다 보면은 예. 이 선생님에 대한 노동력이 또 저희들이 또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 그룹홈 생활 선생님에 대한 급여가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 네. 또 선생님들도 중간에 쉬어야 되잖아요. 네. 뭐 가정일이 생기거나 결혼하거나 휴가 가거나 이럴 때 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 인력이 부족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대체 인력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가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태여서 네. 그룹홈에서 지도교사로 생활하기를 다들 꺼려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생활 거주 시설에 준하는 네, 그런 네. 노동을 요하다 보니 네, 그렇게 네, 그렇죠. 네. 이제 보통 이제 여러 명이 수십 명이 거주하는 그
거주시설에는 네. 선생님들이 여러 분이 계셔요. 그래서 네. 대체 인력도 충분히 있고 어느 분 선생님이 휴가할 때 또 네. 대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있어서 가능은 하지만은 이 그룹홈 같은 소규모 생활시설은 네.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을 정부에서 잘 알아서 또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급여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원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이 장애인 복지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이나 또 기존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네, 그 최근에 있었던 큰 것만 몇 건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성년 후견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4개 그 장애 부모 관련 단체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된 그 법률을 제정하는 데 또 앞장을 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법 30조 2항을 개정하는데 또 법 조항을 신설하는데 장애인 관련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투쟁 또는 또 저희가 독자적으로 자발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네. 만들어낸 정책과 제도입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장애인 단체에서나 여러 기관에서 뜨거운 감자이고 이정표가 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성년 후견 제도는 네. 우리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때 예. 후견인이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인데요. 네. 지금 이 성년 후견 제도가 지금은 이 성년 후견 제도와 신탁 제도로 지금 이제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거고요. 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회가 및 그 발달장애인 법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하는데 네. 발달장애인법이 아까 말씀 4개 관련 장애인 부모 단체가 투쟁도 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투쟁도 하면서 만들어낸 법인데요. 네. 결국 이 법으로 인해서 전국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설치가 돼서 17개 시도에 지금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네. 아직까지 광역별로만 설치되어 있지 시군에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장애인복지법 30조 2항은 말씀드렸다시피 네. 장애인 당사자 위주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법문화가 된 거죠. 예. 법문화가 돼서 이제 장애인 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근데 보건복지부에 이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담당하는 이 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루속히 이 보건복지부에 팀을 늘려서라도 네. 과를 늘려서라도 이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정책 개발이라든지 또 기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정책이나 제도적 부분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꾸준함이 요구되는 일인 만큼 부모회에서 하고 계시는 장애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장애 인식 개선 사업도 아까 말한 것처럼 대외적인 활동과 대내적인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중심이냐 네. 아니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중심,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대내적인 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부모 교육과 관련돼서는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대외적인 사업으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강사 양성 교육 40시간을 하는데 네.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 특히 저학년 위주로 인형극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저학년을 대상으로 했냐면요. 우리 네. 보통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그들한테 체험하게 해서 그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사업은 공동사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약 연간 올해 목표는 1만 명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저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성인을 위해서 하는 인식 개선 사업도 있으신가요? 네, 그 이제 장애인 인식 교육은 이제 별도로 각 지역에서 또 그렇고 저희 중앙에서도 그렇고 장애인 인식 교육을 강사를 파견해 달라 그러면은 저희가 또 나가서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특히 청소년 수련관의 젊은 청년들한테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학년에 그 맞는 인형극이라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 고학년이라든가 중학교라든가 성인일 경우에는 또 성인에 맞는 장애인 인식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이 강의를 통한 인식 개선 교육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능이 있는 장애 청소년을 발굴하는 것에도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미술 공모전을 개최하고 계십니다. 이 공모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 전국 장애 학생 그 미술 공모전은 올해로 그 26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그 장애 학생의 숨겨진 예술적 재능과 능력을 찾아내서 그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고등부 1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그리고 중등부 1등은 한국미술협회장상을 그 수여하고 있는데요. 고등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진학에도 많은 도움이 돼서 경쟁이 아주 센 편입니다. 예, 아무래도 장관상이다 보니 경쟁률이 셀 것 같습니다. 올해 한 500점이 이제 접수되었는데요. 7월 27일 심사를 통해서 올해 이제 전국 장애인 부모 대회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네, 해마다 바뀌는 그 풍조라고 할까요? 변화가 있나요? 학생들의 변화? 네, 그 장애 학생 어떨 때는 심사위원들부터 먼저 변화가 됩니다.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 작품이 과연 장애 학생들이 만들어낸 작품인지 의아해하고 믿지 못하는. 그래서 맨 초반에는 아주 훌륭한 작품은 먼저 제외를 이건 선생님들이 그렸을 거다. 장애 학생들이 그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먼저 선입관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오래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도 우리 장애 학생들의 능력을 이제 평가하고 이제 질 좋은 작품을 또 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런 학생들이 이제 좀 자라나서 개인적으로 전시회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 이제 직업까지는 아직까지 못하겠지만은 취미생활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장애 학생들 중에는 예술적인 부분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는 그런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클라리넷, 피아노, 합창, 독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그 부분에서 비장애인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 장애인 부모의 역할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역할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역할을 이미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미술 공모전을 개최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네, 고려는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장애인 부모의 능력을 더 키워서
유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 예. 관련 그 협력을 해서 네. 같이 네.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협력을 한다면은 네. 더 좋은, 더 크고 또 더 나은 인재들을 많이 찾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재들을 위해서 네.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 다가올 10월에 전국 장애인 부모 대회가 개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1985년 우리 한국장애인 부모회가 설립되면서부터 네. 이 전국장애인 부모회는 시작돼서 올해로 34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장애인식이 개선이 많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사회에서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책임은 모두 이렇게 부모한테 떠넘기는 게 이 사회의 지금 현상인데요. 그래서 전국의 장애인 부모 대회를 통해서 전국의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한 장소에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다. 네. 라고 정부에 그리고 지방 정부에 외치는 그런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한국 전국 부모 대회가 서울에서 네. 31번째까지는 서울에서만 이루어지다가 네. 2016년도에서는 대구를 시작해서 2017년도에는 경북 안동, 올해는 이제 경남 창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꼭 이루고자 전국에 있는 부모들이 그 장소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우리 부모들은 지금 이것을 원한다라고 외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네. 올 10월에는 어떤 목소리를 내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이제 작년에 네. 우리 고령화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다가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작년에는 마련했고 예. 요구를 했고 네. 올해는 이제 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 중에 있는데요. 네. 올해 장애인 고령화 정책에 관련돼서 연구 용역을 좀 네. 줘서 네. 그것도 정부의 예산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부모의 중심으로 올해 11월까지 이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애인 당사자와 그리고 돌봄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부모의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11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11월 달에는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정부에 요구할지 모르는데 네. 물론 알지만은 그 연구에 의해서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예. 11월 달 이후에는 정부에 제안을 하고 이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네. 우리 부모회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다양한 한국 장애인 부모회의 사업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장애인 부모회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리 한국장애인 부모의 그 미션은요, 사회를 주도하는 장애인 가족,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 가족, 그리고 베푸는 장애인 가족이 미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전은 이 정책 개발을 통해서 지방 부모의 활성화를 통해서 장애인 가족 서비스를 제도화시키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장애인 부모의 비전과 미션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추진 과제를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장애인 부모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아까 또 말한 것처럼 네. 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진행 중인 연구 사업이 향후 우리 부모회가 나아갈 향후 5년간의 네. 첫 단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고령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장애인 부모와 또 장애인들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네.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모든 활동과 또 이 정책적 그 모든 것들이 꼭 확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부분의 장애인 부모의 소원은요, 내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다가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원 아닌 소원을 이제는 국가가 내 자녀가 죽어도 내 장애인 자녀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한국장애인 부모회는 앞장서서 일할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